만약 우리 도시에서 고양이가 모두 사라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도시가 훨씬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도시 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경고를 한답니다. 고양이가 사라지는 순간 이 도시에서 가장 먼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바로 쥐라고 말이에요.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생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식품 공장은 위생이 곧 생명이라 늘 지 문제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잘 실감이 나지 않아서 물어봤었지요. 아니, 지가 어떻게 알고 식품 공장 근처에 와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쥐들은 김치 냄새나 양념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 사람이 맛있다고 느끼는 건 쥐들도 환장하거든 하고 말이지요. 물론 제가 쥐들에게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요.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쥐 문제가 생존이 걸린 심각한 일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공장 주변에 어느 날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우연히 자리를 잡은 이유부터였어요. 특별히 누가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데려온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 주변에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보였답니다. 마침 친구인 제가 유튜브에서 동네 고양이 이야기를 한 것도 알고 있었던 친구라 밥이나 한번 줘볼까 하는 마음으로 사료를 챙겨주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간혹 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공장 근처에 간혹 보이던 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쥐가 완전히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장면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쥐의 흔적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법 같은 일이 생길까요? 쥐는 아주 영리하고 경계심이 강한 동물이지요. 고양이라는 천적의 강력한 존재감과 냄새만으로도 여기는 목숨이 위험한 지역이구나 하고 인식하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고양이는 단순히 쥐를 사냥하는 것을 넘어 쥐가 아예 접근조차 못하도록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무임금 천연 방역관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식품 공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칠 전 제 채널에 아주 인상적인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한 시청자분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은 평생 가장 무서운 것이 쥐였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뱀은 전혀 무섭지 않았는데 쥐만큼은 마주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서웠던 것이 고양이였답니다. 어릴 적 영화에서 받은 트라우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하던 중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실제 쥐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음날 바로 동네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 달 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급식소 앞에 죽은 쥐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에 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된 뒤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밥을
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게 된 뒤에는 고양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저는 이 댓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고양이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에서 고양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인류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한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언제나 쥐였답니다. 곡식을 훔치고 갉아먹는 건 물론이고 살모넬라군 한타 바이러스 같은 끔찍한 질병을 옮기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동물을 동반자로 곁에 두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고양이였지요. 쥐를 막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최초의 파트너가 고양이였던 셈입니다. 14세기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을 기억하시죠?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를 마녀와 연결해 박해하고 없애버리는 비극이 있었지요. 많은 연구자들은 바로 이 고양이가 사라진 공백 때문에 지 개체수가 폭발했고 결국 흑사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매개체가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이나 파리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쥐들과의 전쟁을 치르며 매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답니다. 결국 도시가 화려하게 발전할수록 이 쥐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도시 행정의 거대한 과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어있는 전문가들은 동네 고양이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도시의 무임금 방역관이라고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길고양이라는 단어보다 동네 고양이라는 표현을 훨씬 좋아한답니다. 우리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동네 고양이는 누군가에게는 시끄럽고 불편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도시의 생태계 균형을 맞추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참 잔인합니다. 이 고마운 아이들을 두고 이 사회는 여전히 밥을 주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혐오와 갈등을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급식소가 부서지고 독극물 사건이 터지고 심지어 공기청 협박까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네요. 도대체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고양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과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일찍이 중성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포획해서 중성화하고 제자리에 돌려보내어 개체수도 안정시키고 주민 갈등도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더 이상 진흙탕 댓글 싸움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제도와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해요. 제가 이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따뜻한 방에서 잠든 이 깊은 밤에도 어딘가 어두운 골목에서는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방향학동을 하며 묵묵히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네 고양이는 여전히 우리가 쫓아내야 할 골칫거리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도시를 지켜주는 고마운 무임금 방역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공존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